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또 이어지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애틀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시애틀 2주 차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합니다. 일주일을 앞당겨서 제가 6월 중순에 이제 방학해서 서울을 떠났는데 네. 미국 시장을 이렇게 돌이키고 회복을 시키고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주가 반등 조금 예상은 했지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좀 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이게 사실 올라도 뭔가 불안감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가 없는 게 좋아진 게 사실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르니까 완전한 불안감을 씻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뭐 GDP 속보치 발표도 있었고 너무 챙겨볼 게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이번 주가 제일 바쁜 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 실적이 다 있고, 그 다음에 GDP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 회의하고 이제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쁜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준비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릴리스된 2분기 경제 성장이 역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뭐 경기 침체니 아니니 이제 이론이 많은데 네. 우리가 그 실질 경제 성장률과 명목 경제 성장률을 좀 구분을 하면 음. 이해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제 명목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작년에 11% 성장했고 음. 올해도 한 10%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네. 이제 인플레를 차감하면 실질 성장은 올해 뭐 한 1% 내외일 텐데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까지 맞물린 그 파월이 이제 수요일 날 그 연준 회의 마치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금리 인상 로드맵 관련돼서 한마디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애플, 아마존 포함해서 5대 기업이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시간이 되면 뭐 개별 기업 얘기를 좀 하겠지만 5가지 빅테크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까지 이야기 나눴었던 이제 GDP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월도 그렇고 예런도 그렇고 코멘트들이 이 정도 나온 거 걱정하지 마. 수정될 거야. 뭐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중앙은행이나 이제 매크로 관련된 경제 지표는 다 실질,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거고 기업들이 발표하는 매출이나 이익 데이터는 명목입니다. 음. 인플레이션을 전혀 조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왜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연율로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2분기는 조금 플러스가 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0.9%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보통 그 재고를 좀 깔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수요 그 위해서 근데 이제 재고 투자가 감소한 부분이 왜냐하면 월마트도 재고가 쌓였다 그러고 GM도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 다 만들었는데 못 팔고 그런 게 수만 대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고 투자를 감소한 게 GDP 하락의 한 반 이상을 설명하고 음. 소비가 물론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증가율이.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 주택가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앞으로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월가는 경기 침체 뭐 논란이 있지만 경제학자들 은 아직 경기 침체는 뭐 어불성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명목 GDP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때 명목 GDP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엄청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8, 9%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우리가 실질 성장률을 얘기하니까 뭐 마이너스니 1%니 그러지만 명목 기준으로는 거의 10%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정의는 NBER이라는 그 학자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그다음에 소비 투자 활동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를 다시 하는데 명목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지난 한 50년 동안 연 한 6%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2021년에 명목 기준으로 미국 경제가 11% 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인플레 덕이긴 하지만 인플레가 한 8, 9% 가니까 올해도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는 이 명목과 우리가 비교해야지 공평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왜 이런 그 착시 현상이라면 착시 현상이 이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질 GDP라는 것은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 약간 인플레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I랑은 좀 틀린데 유사한 개념인데 그것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골드만 그 매크로 지표를 보면 작년에 미국 CPI가 한 5%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GDP가 한 6% 성장해서 작년에 명목으로 11%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미국 기업이 미국 그 CPI가 한 8%에서 9% 되고 실질 성장률이 1%라고 해도 명목 성장은 한 10%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어제 그제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코카콜라, 유니레버, 오늘은 헐시라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회사, 뭐 네. kimberly 클락이라고 그 화장지, 그 생리대 이런 그 기저귀 만드는 회사들이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공통적으로 물량 증가는 거의 없지만 가격 상승을 해서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기업 이익으로 결부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목 GDP는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된 명목 성장이고 실질은 가격 상승을 뺀 차감한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 걸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이 네 개 회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hershey 초콜릿은 2분기에 물량이 5% 증가했습니다. 초콜릿 판매량이. 근데 네. 가격을 10%나 올렸어요. 음.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코카콜라는 물량이 4에서 8% 증가했고 제품 가격은 12%로 올렸습니다. 다 필수 소비재죠. 그다음에 유니레버 우리가 뭐 도브 샴푸, 베렌제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는 물량이 2% 감소했는데 가격을 11% 올렸습니다. kimberly 클락 아까 말씀드린 화장지 이런 데 하는데 물량이 1% 감소하고 가격이 9% 상승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이 크게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갈 수 있고 요즘 같은 구간이 경제 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는 안 좋게 나오지만 네.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은 가격 전가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이 대표적이고 우리 뭐 빅테크도 어느 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격 전가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사실 그 GDP 발표 속보지 내용이 오늘 밤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 GDP 좀 분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 몇 시간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 말씀 일단 드립니다.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과 명목 경제 성장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게 또 기업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료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월 의장이 요즘에 발언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자신감을 굉장히 다시 되찾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맞추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 사실 아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음. 뭐 6개월 전만 해도 너무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 사람이 역시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음.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음.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지난 그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첫 단추는 좀 늦게 끼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75bp로 모든 연준이 그 멤버들이 100% 동의를 했죠. 그래서 좀 시장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본인도 그런 그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월가에서 보는 거랑 연준이 내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가 더 남았는데 각각 25bp를 올리면 그 올해 연말에 한 3.25에서 한 3.5 정도로 기준금리가 되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지금 이제 갖춘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뭐 경제 기업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맞물려서 좀 장을 이제 좋게 그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음.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우리 시장은 빨리 요거 지나가고 뭐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격이 급하게 그 이후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파월의 속내에도 내년쯤에는 요 이제 지수나 수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하도 완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내용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의 2분기 성적표 이번에도 채점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뭐 30분, 1시간 전에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네. 그것까지 제가 성적을 매기지 못했는데 이제 코멘트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발표를 이번 주에 한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에도 A0였는데 네. A0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음. 자체는 조금 약간 부진했지만 네. 그래도 선방을 했고 가이던스를 아주 좋게 줬죠. 그래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다.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진짜 최고다. 이제 음. 그런 그 확신을 다시 줬고, 알파벳은 지난 1분기에 A 마이너스였는데 한 등급 내려서 B 플러스.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여기도 이제 비용 문제, 특히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을 해서 지난 1, 2년 사이에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R&D랑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계속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수익성을 좀 압박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여기도 상당히 그 좋은 회사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신을 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 메타가 지난 1분기에 제가 이제 B0를 줬는데 네. 지금 장기 성장에 대한 의문이 더 그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장이 지금 멈췄는데 알파벳 그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는 인원이 1년 전보다 32%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기본 한 2, 30만 불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만 추가로 드는 게 한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이번에 저커버그가 컨퍼런스 콜에서 Q&A 다룬 걸 보면 엄청나게 본인이 그 긴장감을 갖고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가는데 하여간 결과는 C0 학점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발표한 애플하고 아마존은 둘 다 뭐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이 나와서 제가 시간이 되면 약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예. 이 시장에 있어서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이번 분기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 이 뒷장에도 나왔듯이 달러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음.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그 계속 유효할 것 같고 첫 번째는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주요 통화 대비 한 10% 절상이 됐고 뭐 엔화나 유로화 대비 절상폭이 뭐 거의 20% 가까이 되죠. 그런데 IT 기업이 전체 그 매출 중에서 그 해외 그 미국 밖에서 이제 그 매출을 버는 게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실 달러가 강세일수록 해외에서 번 현지 통화로 벌은 매출을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할 때 음. 회계상 그 이제 그 실적 그 매출하고 이익의 타격을 보여주는데 실제 그 S&P 평균 기업의 그
그 평균 기업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의 30%쯤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10% 절상이 된다면 S&P 평균 기업은 EPS 타격이 한 2, 3% 되는데 IT 기업들은 특히 빅테크는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니까 이번 2분기에 본 것처럼 한 5에서 10% 이익에 타격을 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잘한 것 같고 그 빅테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미국 외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뭐 페이스북은 적게 15만 명, 알파벳은 한 16, 17만 명을 고용하는데 가장 인건비가 높은 사람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기술직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코스트죠. 그러니까 코스트는 달러 베이스고 매출은 이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니까 그 미국 외 지역의 매출을 달러로 환산하면 환차손이 생기고 이제 마진이 스퀴즈 되는 그러한 그 좀 악순환이 1분기, 2분기에 되게 심화됐고 아마 하반기에도 그런 영향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보면 조금 좀 보수적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로 그 광고 시장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가운데 메타나 알파벳에도 이 광고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의 둔화, 이게 뭐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지만 그 같은 플랫폼 내에서의 싸움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20% 매년 성장을 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둔화가 돼서 한 잘해야 연에서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두 자릿수인데 낮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성장이 둔화되면 그 밸류에이션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2분기에 본 것처럼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 그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시클리칼리티가 그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메타 같은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 매출이 상당히 그 경기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거든요.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은 계속 될 것 같고 실제 메타가 지금 한 14배요. 올해 이익 기준으로. 알파벳이 한 20배쯤 되는데 이제 아직도 뭐 제 생각에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퍼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이 과거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 그 경기 변동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쭉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장성도 둔화가 되면서 장기 성장성도 둔화가 되면서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익이 변동이 심해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낮춰야 되는 과거보다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변화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매출의 그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서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렇다면 2분기에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지금 5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제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고달러의 충격이 매출 증가율에도 그 임팩트가 있지만 이익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대부분 기업들이 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우리 이 빅테크 기업들도 고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특히 지난 1,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가령 알파벳 같은 데가 지난 분기, 2분기만 한 8천 명을 증원했다고 그러고 1년 동안은 3만 명 이상 증원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 고임의 전문직 인력이니까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뭐 머신러닝 전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수억씩 총 급여랑 간접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비용 그 커스트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모든 기업이.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빅테크 CEO가 저커버그던 알파벳, 순다 피차이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력 증가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채용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 IT 관련된 그 기술직 아닌 거는 되게 신중하게 이제 채용을 하겠다. 심지어 이제 저커버그 CEO 같은 데는 이 회사가 본인이 소속감을 못 느끼고 본인이 기여를 못하면 아무 때나 회사를 그만두기를 권한다. 이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모든 그 빅테크 기업, 심지어 이제 조금 요즘 어렵다고 하는 메타. 메타도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결국 설비 투자, 그러니까 증설하는 캐파를 늘리는 것과 R&D 부분은 전혀 건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게는 메타 같은 데도 분기 기준으로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을 R&D랑 설비 투자 한 분기에.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줄이지만 그 절약한 돈으로 미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되게 이제 주주 친화적이에요. 이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애플 같은 데도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한테 환원했다고 발표를 했고, 알파벳 같은 데는 한 60억 달러를 지난 분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심지어 메타 같이 현금 흐름이 조금 요즘 빡빡한데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장, 디지털 광고의 장기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경기 변동성의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을 과거보다는 우리가 높게 주긴 어렵다. 이제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반기에도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5가지 특징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 그리고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3, 4, 5번에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많이 투자하시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이게 앞이 제대로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메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일 네. 좋았던 마소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음. 되면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네. 메타는 결국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도 그 달러 이제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 처음 매출이 역성장을 했는데 네. 현지 통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컨버트하기 전에는 매출액이 3%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이던스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출액이 정체인데 비용이 22%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원 수가 32% 늘고 R&D 투자가 43%가 늘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 22% 증가한 거는 알파벳보다 비용 증가율이 더 높아요. 18%.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용 관리를 진짜 절실하게 메타가 해야 된다. 그러듯이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를 한 9조 원을 지난 분기에 했고 R&D도 그 비슷하게 해서 한 20조 원을 지난 분기에 투자했어요. 설비 투자 R&D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그 산업에서 살아남고 커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 이게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경영진이 한 1시간 정도 그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불러서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아니면 녹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저커버그 CEO가 되게 절실함을 제가 좀 느꼈어요. 보통은 되게 자신감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회사의 상황이 지금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절실하다, 비상 경영 체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나이 이메일에 그 operating with increased intensity, 그러니까 직원들 특히 관리자 보고 아주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팀을 이끌어 가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분기 가이던스 좀 낮췄어요. 아마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워낙 최근에 좀 좋지가 않으니까 그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 희망이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애플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 룰이 적용되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는 AI를 많이 개발을 해서 개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AI의 추천으로 그 개인과 상관없는 다른 피드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고객과 인게이지먼트, 접점이 많이 증가해서 이미 인스타그램은 이런 부분이 전체의 한 15%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그 비중을 한 40% 가까이, 30-40% 하겠다. 네. 이런 면이 성공이 하면 애플의 그 충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좋은데, 그 투자를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빅테크보다는 조금 줄어든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티브 발마 CEO일 때 한 10년 넘게 헤맸는데, 결국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하고 나서 회사를 턴어라운드 하는데 전체 시간이 한 10여 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메타가 틀릴 수는 있지만 회사가 그 성장의 모멘텀으로 회사를 돌리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 투자자분들은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 메타가 추구하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이 얼마나 또 메타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뭐 네. 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 수준이 낮았고, 여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4% 포인트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한 달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색 부분이 아주 좋았고,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한 28%, 물론 이제 작년보다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그 순다 피차이 CEO가 우리는 세계에서 기술이 제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장점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자사주 매입을 한 20조 원 했어요. 지난 분기에만. 음. 한번 대단하죠. 그래서 계속 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역시 장기 보유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한 달러에도 큰 타격을 안 입어서 4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클라우드, 아즈어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증가율이 약했는데, 그래도 자기네는 이 전사적으로 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간다는 걸 되게 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음. 얘기를 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그러니까 여기는 그 6월 달에 이제 그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이번 7월부터 시작한 회계연도의 가이던스를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될 것이다. 아주 좋은 네. 가이던스를 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데 수요일 날 기여를 했죠, 되게. 그래서 좋았고, 뭐 애플, 아마존 다 상당히 무난한 실적을 발표한 것 같고, 이제 네. 아마존은 AWS가 뭐 매출 증가율도 33%, 마진이 30%, 역시 최고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고 음.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 또 뒤에 방송도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빅테크 관련한 실적 코멘트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겠네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